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포스코. 자, 포스코 DX 알아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 포스코 DX 이 컵앤핸들 차트 그림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간단하게 지난 영상 잠깐 함께 보시면, 자,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함께 보시면 현재 차트 흐름이, 자, 보시다시피 상승과 조정, 이 재상승 과정에서 거래량도, 자, 상승과 조정, 이 재상승 똑같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다시 상승을 가져오는 그림인데, 조정 나오고 다음 상승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이거를 컵앤핸들 차트라고 하는데, 자, 제가 하락하는 날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분명히 영상에서. 자, 이렇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금일 영상에서는 이 차트 분석 같은 이 기술, 자,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 포스코 DX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기본적 분석 위주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 한 번씩 시청해주시고,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DX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차트 분석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포스코 DX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수급 한번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개인들 비중이 적고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기간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반도체 사업이 아닌 대형 기업들에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보다는, 자, 기관의 수급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이런 우량주들, 다 대형주들, 이 기관에서 뭐 공매도 치고, 자, 조정 주면서 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고 이런 거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관들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겠죠. 자, 그런데 그거에 당하니까 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당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씁쓸한 말이지만 이 국내 주식들은 이 개인의 비중이 많다 보면 오르지를 못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태우고 같이 올라가진 못할 테니까, 자, 결국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걸러져야 다음 상승이 가능할 텐데, 최근 수급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자, 개인 투자자들이 연속 매도세 보이면서, 자, 걸러지고 있죠. 오히려 이게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현재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이 전고점 돌파를 위한 재료가 부족한 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 현재 자리, 자, 매물대가 보시다시피 이 하늘색, 자, 매물대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매물대가 상승을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걸러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당연히 현재 자리부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는 이 저항이 심하겠지만, 뚫어낸다면 충분히 가파른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기도 하니까, 자,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이 투자의 메리트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큰 비중의 투자는 비추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요즘 이 포스코 그룹 굉장히 핫해요. 지금 지주사인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DX 등 모든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탄탄하고 여러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포스코 그룹의 최정우 회장이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 2030년까지 121조 원 투자를 발표해서 그런 것 때문인 것도 있어요. 당연히 오늘 알아볼 이 포스코 DX도 미래 산업 중 하나고요. 이런 포스코의 여러 기업 중에서 오늘은 이 포스코의 로봇 관련 기업인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포스코 DX, 이 로봇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로 엮인 것도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 때문이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을 말하는 건데, 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죠. 자, 바쁘시더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을 봐도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DX라고 꼭 남겨주셔서 이 자료 받아 가시고요. 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정보 기술인 IT,
자, 정보 기술인 IT와 현장 기술인 OT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철강부터 식음료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뭐 리튬, 니켈 등 이 신설 공장에 적용해서 2차 전지, 2차 전지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사명 또한 기존에는 이 포스코 ICT였어요. 자, ICT에서 이 DX로 변경된 건데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 3월 20일에 이 DX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미래를 위한 사업에 확실하게 표부를 밝힌 셈이죠. 자, 이 DX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란 뜻이고요. 자, 지금 국내 대형 기업들 전부 다 로봇, 전부 다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삼성,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국내 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LG 같은 경우는 이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비상장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 자,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주들 전부 다 큰 상승 보여줬어요. 자, 그만큼 이 대형 기업들과 로봇 사업의 시너지가 좋다는 거고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이 포스코가 포스코 DX로 이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주가는 다른 대형 기업의 이 로봇 관련주들처럼 똑같이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포스코 DX 투자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 포스코가 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정도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강했어요. 자, 이쯤에 저랑 연락 중이셨던 분들도 제가 이 포스코 DX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 분할 매도 통해서 조금씩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강한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이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진짜 좋은 우량주예요. 지금 이 포스코 DX 주식 수가 1억 5천만 주 정도 되는데, 하지만 거래되는 유동 주식 수는 5천만 주. 5천만 주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자, 3분의 1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동 주식이 적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쉽다는 거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또 달라요. 이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주식이, 유동 주식이 이렇게 적다면 주가를 마음대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고, 바로 안정적인 주식이 될 거라는 말이죠. 이 최대 주주의 지분도 65%로 엄청나게 높아요. 뭐 중소기업들이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다면 걔네들이 언제 팔고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지만, 여기는 이 포스코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대량 매도하고 뒤통수 치락률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어요? 당연히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물타기 통해서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는 이 매도 통해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애초에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들에 투자할 거면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길게 보고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뭘 알고 있어야지 떨어져도 버티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뉴스 없이 이렇게 하락 나오면 무서워서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DX만 남겨주시면 제가 포스코 DX 관련된 자료들 정리해 놓은 거 모두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사업들을 영위 중이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어떤 사업으로 어느 가격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거 정리해 놓은 정보들, 자료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포스코 아니면 뭐 DX라고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것만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에 따른 이 매수 매도 타점 남겨드릴 거예요. 자, 뒤에서 중요한 내용들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자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까지 이 적자를 이어오던 재무, 이 포스코 DX의 재무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자, 22년도 4분기부터 이 매출부터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전부 다 흑자 전환하면서 재무가 좋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실적은 스마트 팩토리 이 로봇 사업과 함께 더 성장할 거고요. 자, 현재 나온 상승이 그냥 기대감으로만 나온 상승이 아니고 이 매출이 밑바탕 된 상승이라는 건 충분히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포스코 DX의 실적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흑자 전환의 실적 상승이 포스코 DX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보다는 이 포스코 그룹에서 추진하는 이 대규모 신규 투자의 수혜를 받은 것도 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내부 거래. 내부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지난해 22년도 4분기 이 포스코 DX의 매출액은 이 4,400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 중에서도 주요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내부 거래죠. 주요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3,600억 원에 달해요.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3%. 83%나 되는 거죠. 지금 나온 매출 증가가 다양한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이 내부 거래를 통해 증가했다는 건데, 이런 내부 거래 비중은 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이 83%, 87% 이런 비중이 무려 이 동종업계에 비해서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에요. 이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은 안정성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는 뜻은 이 포스코 DX는 이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이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들과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내부 거래를 하더라도 매출 증가는 호재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크게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인데, 다만 현재의 주가가 이 N파동의 상승보다는 이 쌍봉 이후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관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이때 고점을 찍을 때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이 똑같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확 줄었어요. 이때 물린 사람들, 아직 안 빠져나간 사람들 많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그렇다는 뜻이 뭐냐? 이 기간이나 외인들이 더 겁주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코 DX가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포스코 DX가 이 로봇, 이 스마트 팩토리, 자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 한 가지 사업들만 하고 있냐?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이 포스코 DX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전기차, 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던 적도 있어요. 자, 이 전기차 충전소 미래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죠. 이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충전소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사실 이 포스코 사업을 보면 이 전기차, 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은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포스코 DX가 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냐? 바로 이 포스코가 투자한 회사, 자 포스코가 투자한 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차지비, 자 차지비라는 회사인데, 원래 이 차지비가 포스코 DX에서 하던 전기차 충전소 사업인 게 맞아요. 자, 하지만 현재는 이 포스코 DX가 다른 사업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차지비라는 기업 사내벤처로 독립을 시켰어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충전소로 엮어서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아니더라도 포스코, 자 이 포스코라는 탄탄한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 등 이 미래성이 있는 사업들을 하니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같이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되겠죠. 자,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꼭 위에 번호로 자 포스코 DX 아니면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자료들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힌트 드리면, 이거 조정 나올 때, 자 조정이 나올 때 저점이라고 판단한 다음 매수하지 마시고,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자 오를 때 그때 사세요. 포스코 DX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떨어질 때가 아니고 오를 때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